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방 영어 해설을 맡은 장서영입니다. 일단 우선 먼저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4월 7일 날 시행됐던 소방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었다는 말씀 꼭 반드시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시험장에서 보는 체감 난이도는 아마 준비하셨던 것보다 월등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체감 난이도의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작년 시험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좀 유독 많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시험이 비록 소방 영어긴 하지만 조금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또는 다양한 내용의 그런 지문들이 많이 출제됐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체감하는 게 좀 더 많이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고, 그래서 좀 더 또 이제 시험이 공개가 되지 않는 시험이다 보니까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참 많이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길잡이가 좀 되고자 시험을 잘 복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해설을 조금 더 해보면서 앞으로 남은 시험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난이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좀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나씩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해설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비책형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같이 보시면 일단은 지문의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에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난이도가 조금 이제 고등학교 예전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출처가 논문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심화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책 내용에서 좀 발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글을 읽는 능력도 물론 요하는 것도 있지만 지문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논점, 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캐치를 해내셔서 문제풀이에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흐름 문제고요. 흐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 전체적인 어떤 이제 통일성, 그리고 글의 어떤 이제 논리, 논리에 대해서 이제 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을 풀 때 이제 유형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1번 번호 앞에 있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일단 옳은 문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옳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점과 키워드를 잘 캐치하셔서 다음 문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단순히 그냥 단순히 그냥 읽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과연 이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가, 학생이 논리는 있고 사고력은 있는가, 이걸 좀 캐치하고자 하는 유형이에요. 보시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sculpture, 이 지금 지문의 내용은 여러분 조각상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뭐를 해왔다, 많은 역할을 해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지문의 같은 경우에는 역삼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역삼각형의 구조가 과연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문이, 영어 지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앞에가 general idea라고 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지문에 갈수록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 specific idea,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many roles, 많은 역할들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이걸 들으면 무슨 내용이 나올지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조각상의 역할들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져서 나오겠다. 이걸 이제 캐치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글의 흐름 전개 방식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는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어지겠구나라는 걸 캐치를 하고 보는 거랑 그냥 구구절절 끊어가지고 단어 나열로 해석을 하는 거랑은 당연히 속도도 정확도도 다르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 역할에 여러분 집중했고요. 초기, 그죠? 과거였기 때문에 초기의 조각상은 아마도 뭐 하도록 일단은 사냥꾼들에게 어떤 초인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역할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역할을 요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이제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차례대로 화살표를 그려 내려가면서 보시면 되거든요. 자, 문맹의 새벽이라고 하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너는 새벽이라는 단어는 맞지만 의역을 해야지 조금 더 유두리 있게 독해가 잘 되거든요. 새벽녘, 동트는 새벽녘, 뭐예요 여러분? 하루의 맨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civilization의 가장 시작 단계에서는 statue가 뭐 하는데 used to
사용되었다 이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또 독해를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이 너무 뭐만 알려줘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만 알려줘요. 자, be used to ing는 얘들아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야. 이거만 맨날 외우고 있다 보니까 be used to만 나오면 저건 익숙하다야.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be used는 이게 수동태예요. 뭐뭐 하기 위해 일단 사용된다. 수동태. 거기다가 to 부정사 붙여가지고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갑자기 여러분 이 스태츄가 익숙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조각상이 뭐 하는데 신을 대변하는데 사용한 거예요. 지금 역할 보이세요? 화살표 내리셔야 여러분들의 글의 전개 논리가 보여요. 고대 왕들은 아마도 어디에서 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이런 구조거든요. 뭐 하고자 하는 희망에서 본인 스스로를 make, 오형식 사역동사죠. 그들 스스로를 뭐해? 그들 스스로 나는 불멸이 되고 싶어. 이거에 이제 희망에서 자, 뭐 하게 있냐면 had 유사성, 이걸 화상이라고도 해요. 나랑 똑같이 생긴 거. 화상을 조각이 새겨지도록 하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은 거야. 불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걸 이제 불멸의 어떤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게 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조각상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초상화의 portrait sculpture, 초상화의 조각상이 was born,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조각상이 역할이 많아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제 사냥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문맹의 단계에서 뭐 하기 위해 사용되었어요? 신을 대변하기. 그리고 또 이제 고대 왕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 불멸이 되고자 초상화에, 그죠? 초상화에 이 조각상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계속 시간의 흐름도 잘 보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보이세요? There is, 현재예요. 그죠? Western world, 서부 세계가 갑자기 나와요. 우리는 지금 글의 전개 방식을 어떻게 봤냐면,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어떤 단어 썼냐? earliest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civilization이라던가, ancient, 시간의 흐름인데, 갑자기 장소가 뜬금없이 나오고 있어요. 서부 세계. 그죠? 이것도 좀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우린 분명히 시간의 흐름인데. 유명한 포트레이트, 초상화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제목이 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제목이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스인들은 만들었어요. 조각상을 만들었다. 뭐 하는 조각상이에요? 관계대명사죠? 묘사하는 조각상이에요. 완벽하게 형성되어진 인간을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 또 조각상의 얘기지, 여기는 뭐예요? 초상화의 얘기예요. 다시 이거는 그림에 관한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주된 키워드는 초상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시간의 흐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초기에 Christians, 크리스찬인들은요, decorate A with B죠. 교회를요, 뭐로 이제 장식했냐면, 악인, 이거 둘 다 여러분 악인이란 단어예요. demons and devils, 둘 다 악인인데, 자, 이 악인들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뭘 상기시켜줘요, 여러분? presence, 존재, 악의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상이요, 예전에는 어떤 용도로 썼어요? 사냥꾼에게는 초인적인 힘, 왕들에게는 신을 대변하고 자신의 불멸의 존재. 그래서 초상화 조각상을 새겼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악인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For many churchgoers. 교회 goer,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근데 교회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각상을 왜 새겼냐? 그들이 뭐 할 줄 몰라서 읽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쓸 줄도 모르니까 그림을 통해서 저게 악인의 이미지야 라고 하는 거를 새겨준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키워드 잡은 거 딱 하나였거든요. 조각상. 그죠? 그리고 역할, 시간의 흐름, 이것만 딱 캐치를 잘 하셨어도 갑자기 포트레이트만 나오죠. 물론 앞에서 포트레이트 나왔지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포트레이트 스컬프처이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유형은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지금 제가 본 것처럼 단순히 이거는 끊어읽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독해가 사실 단어만 많이 알면, 아니면 구조 분석을 잘하면 독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독해는 사실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유형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으로 가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변별력을 만들어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글을 읽으실 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키워드들이 각 문장마다 어떻게 흐름상 연결되고 있는가를 잘 반드시 캐치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단어 나열만 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문제 풀이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소방 영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더 많이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는 유형이에요.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뭐 논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팩트만 체크하면 되는 아주 쉬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점수를 주는 문제다라고 좋아하셔도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선지를 보시게 되면 선지마다 각각의 핵심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핵심적인 단어들을 체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그 해당하는 내용이 나온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독해서 읽으시면 되고 모든 지문을 다 읽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에 가시면 수험장에 가시면 굉장히 이제 긴장돼서 평소 하는 것보다 사실 시간도 좀 더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유형을 조금 더 이제 연습을 많이 해 놓으시면 더 빨리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일치불일치 문제를 마주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선지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먼저 이제 유추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보기보다 전에 먼저 앞서서 꼭 읽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 요걸 체크했어요. 생일이라는 말. 요게 조금 저는 눈에 띄어서 요거 생일 선물로 바위를 받았다. 요걸 체크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양한 공룡들이 묘사가 되어졌다. 저는 요거 두 가지 골랐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넌이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니죠? 그 어떤 것도 자 어디에요 여러분? ICA 바위에 그죠? 그 어떤 것도 carving 이게 이제 그 새김 무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무늬도 묘를 묘사하지 않았다. 인간을 묘사하지 않았대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바위에 뭔가 지금 바위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새긴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누구는 없다? 인간을 묘사한 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초점을 맞춰서 같이 다음 지문에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ICA stones라고 하는 거는 처음으로 come to attention, 관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과학적인 커뮤니티의 1966년도인데, 자, 이때가 언제인지 관계 부사가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 연도가 어떤 연도냐? 닥터 자비의 카브리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컴마, 우리 이런 거를 여러분 삽입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사람은 지역의 한 외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뭐를 받았냐면 작고 새겨진 바위를 하나를 선물로 받아요. 자, 뭐로? 여기 나왔다.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1번 내용 맞죠? 누구로부터요? 한 가난한 네이티브, 그 지역의 원주민으로부터 이제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전에 그랬잖아요. 허준 위원님이 이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고쳐주고 돈을 받는 대신해서 그죠? 물건을 받거나 했었죠. 자, the carving, 무늬예요. 바위에 있는 그 무늬는요. 뭐인 것처럼 보였어요? ancient, 되게 오래된 무늬 같이 보였다 이건 거죠. 자, to 누구의 눈에는요. 이 카브레라라고 하는 이 의사의 눈에는 되게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intrigue, 흥미를 야기시켰다. interest라고 사실은 충분히 쉽게 쓸 수도 있지만 바로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방 영어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에게서 흥미를 야기시킨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인 것처럼 보였어요? 묘사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primitive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원시의 물고기를 묘사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여기 사용하는 이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대 그리고 과학 분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뭐 이런 단어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싶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어휘력도 많이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
나는 요 정도면 됐어 라고 절대 한계를 이게 만들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시험을 대비하기가 더 어려워지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영어에 해당돼요. 지금 이 어휘들은요 모두 다 고교 수준의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모르는 단어들 정리하셔서 다음 시험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돼요. 자, hearing부터 컴마까지 걸어 묶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구조 중에 하나죠. 자, ing로 시작해요. hearing 동사에 대한 목적절로 대절이 이어져 나오고요. ing까지 이렇게가 여러분 지금 컴마로 끝나는 구조. 자, 제가 옆에 이제 칠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잘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긴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선생님 뭐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은데 단어 뜻은 해석이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구조 분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ing를 과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뭐뭐 하는 중인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원형의 ing로 시작하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형의 ing로 시작하는 게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하나는 뒤에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ing로 시작하는데 동사는 없고 쉼표로 이렇게 끝나고 다시 주어 동사인 문장이 나오는 구조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하나는 동명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사입니다. 자, 누가 여러분 동명사냐? 바로 동사 앞에 있는 그렇죠. 요 자리가 지금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동명사예요. 다시 바꿔 말해볼게요. 동사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거는 동명사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고 있는 주절의 주어 꾸며주는 바로 분사구문인 거죠.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죠. 부사절 접속사 떼고 주어 같으면 떼고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만드는 이게 바로 이제 분사구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 ing 같은 경우는 누가 행동을 하냐? 주절에 나오는 주어가 행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 넘어가서 다시 문장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사 선생님이 관심이 있대. 여러분 여기 내용이 아까 보기에 나왔었던 거 기억해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 바위에 관심이 있대 여러분이라고 누가 들어요? 그 내용을. 그걸 누가 들었냐? hearing 대절을 바로 지역의 원주민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원주민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그에게 more, 더 많은 것을 갖다 주기 시작하죠. 의사 선생님 이거 관심 있으세요? 우리 이거 되게 흔한데 또 갖다 드리지 뭐. 이게 막 갖다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바위들은 어떤 것들이냐? comma with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것들은 그 원주민들이 모았어요. 목적어를, 즉 그것들을 모은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죠? 그 바위들이죠. 그것들을 모았어요. 어디로부터? 강둑으로부터 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곧 뭐가 돼요, 여러분? develop. 이제 사람들이 한 개씩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겠어요? A vast collection. 굉장히 광범위한 모음집이 되겠죠. 바위가 이만큼 여러분 쌓이게 된 거예요. 이만큼 이상의 바위들이고요. 그리고 이 대다수는 etched with impossible scenes. 뭐를 여러분 가지고 있었냐면 불가능한 장면들로 여러분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죠? 자, 뒤에 넘어가서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whereas는 부사절 접속사여서요. 여기부터 일단 여기까지 가로로 묶을 거고요. as부터 sough까지도 또다시 여러분 중간에 들어간 삽입절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묶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더 빠르게 해석을 도와주고 조금 더 주절이 어딘지 진짜 확실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은 물론 일치불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모든 문장을 사실 다 읽어볼 필요는 또는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주제문이라던가 이런 거 읽으실 때도 지금 같은 방법 꼭 사용해 보세요. 자, 뭐 하는 반면에요? it, 가주어, 그죠? 이것이 might be difficult. 자, 뭐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요?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에 이거예요. 자, 뭐를 입증하는 게 어려운지 볼게요. 대절 이하라고 하는 것을. 자, 이 지금 바위에 새겨진 물고기가 뭐를 대변한다? long extinct가 멸종된이에요. 오래전에 멸종된 물고기를 대변하는지 아닌지를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자, 이런 반면에죠.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에 닥터 카브레라가 생각한 바와 같이 다른 장면들이 지금 문장에 여러분 주어고요. 자, 이제 요거 curve라고 하는 단어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또 하나. 바로 지금 이거를 이거는 새겼다인 동사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지금 PP로 봐야 되나? 이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 여기 전치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전치사 나왔다는 거는 뒤에 목적어가 그렇지 없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PP로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뒤에 뭐가 나와요? 여기 동사 나오니까 이 앞은 새겨진 장면으로 가야겠죠? 자, 다른 바위에 새겨진 어떤 그 장면들이 are not so ambiguous. 애매모호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여러분. 보기에는 언급된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들은 분명하게 이때 여러분 대인은 누굴 얘기해요? 그 다른 장면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른 장면들을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such as 보이세요? 자, such as. 내가 요즘 우리 조카 때문에 이거 단어는 잘 알아요. 트리케라톱스. 이게 이제 공룡이거든요. 자, 공룡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dinosaurs. 공룡과 같은 것들을 이제 묘사를 했다. 여기도 이제 보기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것들은 지금 공룡의 종류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묘사했어요? human figure, 인간의 모습. 그죠? 인간의 모습을 묘사를 한 거죠. 자, 뭐 하고 있는 인간이냐, 여러분? riding on the backs, 등 위에 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뭐 하는 여러분 동물이냐면 날아가고 있는 테로뎁티스. 이게 뭐예요? 익룡이에요, 익룡. 익룡, 날아가고 있는 익룡의 등에 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했다. 4번에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모습이 묘사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일치불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고 빠르게 보기에 나왔던 내용이 어디에 과연 선지에 지금 위치해 있는가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지부터 먼저 보고 단어들을 쭉 먼저 스키밍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구조 분석을 하면 사실 답을 찾는 데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거꾸로 단어들을 그냥 한번 쭉 보는 거죠. 아, 공룡 얘기가 나오나? 인간 단어가 나오나? 이걸 보고 여기 부분부터 먼저 정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3번 가볼 건데 자, 이런 유형이 사실은 좀 더 정독을 요하는 유형이죠. 자, 정독을 할 거예요. 정독을 할 거고 지문에 나온 내용을 다 읽을 거예요. 그런데도 선생님 저는 유독 주제만 틀려요. 선생님 저는 유독 왜 제목만 틀릴까요? 하는 친구들이 분명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곰곰이 이제 시켜봐요. 해석을 직접 시켜보니까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 이상하게 또 내용은 다 읽어요. 내용은 다 읽는데 뭘 못해요? 아, 이것도 언급이 된 것 같고요, 선생님. 이것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답이죠? 선지를 못 골라요. 내용은 다 해석했는데 바꿔 말하면 선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논점을 정확하게 먼저 캐치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뭐부터 보냐? 일단 이런 유형을 풀 때는요. 주제 제목 유형을 풀 때 주제 제목이 요하고자 하는 말, 주제나 제목 유형에서 여러분 묻는 건 뭐냐면 지문의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지문의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그러면 자, 대표적인 오답이 뭐냐면 가장 먼저 뭐가 자주 나오냐면요. 언급된 지문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 나와요.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일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문에서 언급됐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인 내용을 무조건 포괄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괄해야지 지문에 나온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해야지 되는 게 바로 주제 제목인데 그냥 단순히 일부의 내용을 일치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아, 선생님 제가 단어가 약해가지고 여기서 말한 거, 여기서 나온 거 이거 그대로 골라가지고 답을 고르거나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오답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 너무 한쪽에 편중되거나 편향되어 있는 단어를 고르는 것도 편향된 내용을 고르는 것도 이것도 지문의 전체적인 요약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이것도 절대 고르시면 안 되고요. 자, 세 번째,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논점 파악을 못해요. 이런 말인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논점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선지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선지를 좀 더 정확하게 서로를 따로 떼어 놓으면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놓지 않고 서로 어떻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지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성이죠. 근로자의 피드백을 얻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자, 요거죠. 피드백인데 피드백의 어떤 거? 중요성이에요. 자, 누구의? 근로자의 피드백이 중요하다. 요게 키워드. 그 다음에 2번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reputation이 뭐예요? 평판이죠. 평판을 세우는 거. 자, 뭐로써?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지도자의 입장이에요. 지도자. 위에 거는 근로자, 이거는 지도자.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평판.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3번. 여러분 다운사이드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 누구에게 줘요?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 다운사이드. 아래로 여러분 내려가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공통적으로 피드백이 나오네. 지문에 피드백 관련된 게 나오겠다. 이런 게 바로 키워드죠. 이런 게 바로 소재예요. 자, 근데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보기 1번이랑 3번이 똑같아요? 아니죠. 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말이 다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뭐하다?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3번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데 그게 여러분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가요? employee, 근로자에게 내려가는 거. 너 왜 일을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4번은 전형적인 관계예요. 그죠? between 누구 사이에 여러분 boss and subordinate 누구의 여러분 서브는 아래라는 뜻이죠. 부하 직원. 요 사이의 관계. 전형적인 관계. 요거에 관한 내용인가 봐요. 자, 일단은 보니까 뭐 근로자 피드백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미리 짐작을 하고 읽는 거랑 그냥 주어진 단어대로 읽는 거랑은 속도도 그리고 정확도도 당연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선지부터 읽는 연습하세요. 자, 넘어가서 이제 지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reluctant는 하기 싫음이에요. 아유, 안 해. 하기 싫어.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독해를 못하는 이유는 문장 끊어 있는 거?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수거 들어봤어요? 경찰에도 사실 나왔던 수건데요. Be reluctant 투부정사. 같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Be unwilling 투부정사예요. 반이요 알려드릴까요? Be willing 투부정사. 뭐하다?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on이니까 하고 싶어요? 기꺼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것을 꺼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매번 투부정사만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하기 바쁘죠. 자, 지금도 보시면 뭐뭐 하기 위해서 꺼린다 하면 해석이 안 맞아요. 그럼 지금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뭐 하는 것을 뭐 한다? 꺼리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그럼 여러분 다시 화면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들의 하기 싫음이에요. 근로자들이 하기 싫어요. 뭐 하는 것을 하기 싫어요? reluctant 투부정사 이거죠. 뭐뭐 하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것을 꺼려요? 피드백을 주는 것을 꺼리죠. 근로자인데, 그죠? 피드백을 뭘 누구한테 주겠어요. 제공하는 걸, 그죠? 별로 안 좋아하지. 그 꺼리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왜 가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학생들한테 저도 가끔 그런 질문 하거든요. 너네는 내 수업에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죠. 이제 학생들이 밑에 있는 subordinate인 학생들이 사실은 꺼리죠. 선생님 앞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피드백을 잘 못하죠. 그죠? 꺼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꺼리는 거는요. deprive, 4형식 제거 박탈동사예요. 이 동사를 또 알아야 구조가 보이거든요. A, of, B 이런 구조예요. 제가 이 단어도 여러분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자, deprive, 뭐하다? 빼앗다. 누구에게서? leaders, 지도자들에게서 에게 of, 뭐뭐를, 을을 빼앗다, 제거하다, 훔치다 라고 하는 제거 박탈동사라고 합니다. deprive, A, O, B,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빼앗다 이런 애들이거든요. clear, rob, relieve 이런 애들이요.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박탈하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일단 알고 있으면 지도자들에게서 빼앗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지도자들에게서 빼앗아요. deprive, clear, rob, relieve 이 정도 꼭 알아주세요. 또 제일 많이 쓰는 거 read. 이따가 지문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read of 이렇게 빼앗아요. 자, 다시 한번 화면 돌아가서 볼게요. 자, 빼앗죠. 지도자들에게서 뭐를 빼앗아요? 가장 중요한 발달이 될 수 있는 근원을 빼앗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들한테 피드백 좀 해줄래라고 했는데 애들이 싫은데 이렇게 하면 제가 앞으로 발달할 수 있는 더 나은 강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여러분 자원을 빼앗는 거다라는 거죠. 주제문 여기 나왔는데 이미 벌써. 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 직원들이 피드백을 주게 되면 뭐 한다? 아주 중요한 발달의 자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피드백. 이게 제목이에요. 주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통적으로라는 말은요. 별로 사실 읽을 가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 지문에서 예전에는 뭐뭐 하곤 했었다. 과거에는 뭐뭐 하곤 했었다. 전통적으로는 이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다. 요 내용은요. 바로 뭐에 해당돼요? 통념이에요. 통념. 사회적인 통념. 왜 끼워 넣어요? 화자가? 자신의 주제문을 조금 더 자신의 주장을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싶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깔아놓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누가 커멘트를 줘요? 보스가 코멘트를 내리죠. 뭐에 대해서? 업무 평가에 대해서. 그의 근로자에 대해서. 근데 to this day, 오늘날 매니저들은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feel more 이거 오타 났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feel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해요. 뭐 할 때? feedback. 특히나 어떤 피드백이요? negative 피드백이 flow. 내려올 때. 자, 어디서 여러분 내려와요? 피드백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보세요. from 어디로부터? 위에서 down. 아래로 내려오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other direction, 다른 방향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말고 다른 방향이 뭐 있어요? 뭐 옆으로 가요? 아니죠.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subordinate, 부하 직원이 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라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에 뭐 했다? tend to feel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해하는 경향이 과거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시죠? 아마 대부분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선생님, however D가 중요하니까 저희가 주제문 맞자. 물론 이 지문에서는 그렇게 통용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든 지문이 다 그렇진 않아요. however의 기능은 역접이기 때문에 앞문장에 대한 그냥 반대되는 내용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나 밝혀진 바와 같이 평가예요. 평가, appraisal, 평가. 자, 누구에 의한 평가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평가를 누가 하냐? 보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스가 있는데 보스의 그 밑에 있는 근로자들이 하는 거예요. 보스가 하는 게 아니라 보스에 의해 그 밑에 있는 근로자들이 하는 것이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핵심 키워드. employees 앞에 나오는 누구예요, 여러분? subordinates 부하 직원들이요. 부하 직원들에 의한 평가가 어떻다? 더 좋다, 정확하다. 이게 주제문 이미 나왔네. 첫 문장이랑 똑같죠? 자, 뭐다? 더 나은 예측제가 될 수도 있다. 또 장기적으로 뭐다? 더 장기적인 성공이다. 뭐 하는 것보다는요. 평가보다는 무슨 누구에 의한 평가요?
보스에 의한 평가보다는 보스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밑에서 위에서 이제 밑에서 위로 그죠? 해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 주제는 뭐 이미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그 일반 행정직은 아니니까 그죠? 소방직이잖아요. 소방직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렇게 영어 합격 커트 점수가 많이 높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영어에서 모든 시간을 100%다 투자를 사실은 아직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요령도 조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문에서 갑자기 재규일치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그 무슨 뭐 리더십 뭐 이런 거 책을 쓴 사람인데 빌 조지 이게 누구예요? 난 몰라 누군지. 자 아무튼 뭐래요? 다른 성공적인 지도자들을 대체 왜 언급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뭐 해서? 인용해서. 인용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용은?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하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해볼게요. 인용하는 문장의 뒤가 주제문일까요? 인용하는 문장의 앞이 주제문일까요? 인용의 주된 기능은 뒷받침이야. 뒷받침이니까 당연히 인용하는 앞부분의 내용이 이미 주제문 나왔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뒤에는 굳이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을 해가면서 막 열심히 이 필라가 또 무슨 단어야 뭐 이러면서 아, 이 단어 몰라가지고 틀렸어요 선생님.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거죠. 어느 정도는 과감하게 뛰어넘기를 하셔도 됩니다. 소방은 아직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내용은 지금 안 읽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럼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인용글 끝나고 난 뒷부분. 뭐 했을 때 when accurate information that is 정확한 정보가 that is 어디에 있어요? in possession of 미안해 오타가 났어요. employees 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있는 정확한 정보가 does not reach 더 높은 곳에 더 높은 위치와 입장에 여러분 도달을 못하게 되면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지금 충고를 할 거예요? employees들이 충고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높은 곳으로 higher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얘기하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매니지먼트의 로스, 매니지먼트는 뭐 하게 될 거다? 로스 아웃이 여러분 하나의 동사예요. 이렇게 수거로 하나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이것이 뭐 할 거다? 매니지먼트가 소실이 될 거다,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미 주제문 어디 나왔어요? 이미 첫 문장에 나왔는데 부하 직원이 저 피드백 안 할래요. 싫어요. 이사님 무서워요. 이렇게 피드백 안 하면 그러면 지도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발전의 자원을 빼앗아 가게 되는 거다. 다시 부하 직원의 피드백은 뭐다? 아주 중요한 발전 자원이다. 자,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요. 밑에서 위로요. 아래에 있는 거요. 아래에 있는 거. 자, 1번 가볼게요, 여러분. 1번. Importance of getting employees feedback. 인플로이의 피드백을 여러분 뭐 하는 거? 얻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르는 오답은 바로 사실은 3번인데 왜냐? 선생님 피드백 얘기 나왔잖아요. 1번 아니면 3번인데 맨날 이러고 앉아있어. 피드백이 뭐가 중요해?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운사이드예요. 다운사이드.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어디로 줘요? 인플로이에게 준대. 왜 인플로이에게 줘? 얘로부터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위로 가야지. 위로. 그죠? 근데 이거는 다운사이드예요. 아래로 가잖아요. 이 방향이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진짜 못하는 거는 구조 분석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못하는 거는 논점 파악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키워드들 여러분 잡아서 독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이제 4번 가볼까요? 주어진 문장이 여러분 들어갈 위치예요. 자, 주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앞과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뒤에 언급되어져야 되는 내용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어느 누구도 만약에 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looks puzzled. 당황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그녀, 이 앞에는 일단 she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 앞에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일단 she가 나올 거고 자, 그녀는 뭐 할 것이다? conclude. 결론을 내릴 거예요. She is the only one in the room. 자기만
그죠? 뭐 하는? 자기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뭐 한 것처럼 보인다면 아무도 당황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누구만 당황해요? 나만 당황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문장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여자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등장인물은 지금 주어진 문장보다 앞에 먼저 당황한 상태입니다. 당황했는데 근데 만약에 어느 누구도 당황한 것처럼 그렇게 안 보여. 그러면 그녀가 뭐라고 결론 지어요? 나만 당황했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앞에 나오는 내용을 유추해 보는 거. 이것도 하나의 사고력을 묻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pluralistic ignorance는 사실 되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릴 거예요. 어떤 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걸 의식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다원적인 무지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합니다. 왜 내 졸업생들이 종종 실패하는가? 저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Questions in class. 참 보면은 공무원 수험생들도 그래요. 질문을 안 해.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이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말해보자. 뭐 들을 거예요? 예시 들을 거예요. 자, 데디아라고. 여기 여러분 one of my students. 이게 쉰가 보다. 맞죠? 네, 학생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 나왔다. confused. 아까 본문에 나온 단어 뭐랑 똑같아요? puzzled랑 똑같죠. 당황을 했어요. 당황했어. 좋아. 나왔죠? 당황했어. 뭐에 대해서? 수업 재료에 대해서. 뭐한 내가 나눠준 여러분 이때 커버는 덮다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커버는 무슨 뜻이냐면 report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내가 말한 수업 재료에 관해서 지금 당황한 상태예요. 그리고 원하죠. ask me, 나한테 묻고 싶어 해요. 분명하게.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clarify. 분명하게 해달라고 물어볼 거야. 자, 그녀의 손을 여러분 뭐 하기 전에? 들기 전에 그녀는 likely 뭐 하기 쉬워요, 여러분? look around. 둘러보는 거죠. 둘러봐요, 이제. 자,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뭐인지 아닌지 목적절이죠. 뭐인지 아닌지. 그녀의 다른 동료들이, 그죠? 그녀의 다른 어떤 학급 친구들이 seem confused. 혼란스러운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또는 have, 뭐 한지 안 한지 그들의 손을 hands up as well. 또한 역시 손을 들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려고 질문하기 전에 보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여기 여러분 상황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녀가 재료에 대해서 그 나눠준 수업 자료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리고 그녀가 지금 당황한 상태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번에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looking stupid.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아마 뭐 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냐. 자,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Keep her hand down. 뭐야. 나만 모르나 봐. 나 질문 안 해야지. Keep her hand down. 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죠. 그리고 not ask her question. 질문을 안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멍청해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일단 이 2번 앞에는 그녀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지 않아. 어느 누구도 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녀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손을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에 들어가면 되고요. 질문을 안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나는 발견했다, 데디아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어떤 한 명의 학생이 unsure, 확신하지 않는다면, 수업 자료에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연결이 쭉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이제 5번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색깔 다른 건데 제가 일단 여러분 문제를 복원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일단 희가 나오는 답은 일단 2번인데 나머지 희가 밑줄이 어디 있었는지 저도 이게 사실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서요. 일단 나올 수 있는 희들은 제가 다 밑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이 희가 누굴 지칭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립 토렌도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의 나를 여러분
photograph, 사진을 찍었다니까 해석이 이상하죠. 과거의 나를 뭐 했다? 회상했다. 이렇게 가야지. 회상했다. 뭐라고 여러분 회상했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would have. 우리 아빠랑 같이 있었으면. 가정법이죠. 여러분 이때 그는 있었으면 누구랑? 그의 아빠랑. 그러면 이 말인즉 그가 누구예요? 그의 아빠랑 있었으면이니까 필립인 거죠. 그죠? 필립. 우리 여기다 이렇게 P자 표시할게요. P자. 자, 토렌도의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그 사건을 야기했다. 자, 지금 이 5번 같은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밑줄 쳐져 있는 건 다 똑같은 그라는 대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어떤 동작을 하는가. 어떤 입장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앞에서부터 내용을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 생각하냐면 어떤 동작을 하고 있지? 이 동작을 할 사람은 내용상 누가 돼야 되지? 이걸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스케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로 하여금 뭐 하게 했다? 깨닫게 했다. 뭐라고 하는 것을요? 그의 아빠의 정신적인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요. 다시 that event, 그 사건, 어떤 사건이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죠? 돌아가신 거. 그 사건은 야기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깨닫게 했죠. 아빠의 정신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겠다라는 걸 그로 하여금 깨닫게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예요? 필립인 거죠. 아빠의 상태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필립이겠죠. 그는 no short-term memory, 단기적인 여러분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즉 이것은 뭐를 야기했냐, 뭐를 만들었냐면 그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번에는요. 단기적인 기억이 없는 거, 이거는 누구냐면 바로 아빠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넘어가서 보시면 그의 아빠에게 자,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분사 구문입니다. Telling his father, 아빠에게 뭐에 말해요? 비극에 대해서 말해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말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만약에 컴마를 찍었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동사가 없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분사지만요.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아빠에게 말해요. 아빠에게 뭐에 대해서 말해요? 비극에 대해서 말해요. 어떤 비극?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비극을 말하는 것이 prove 뭐 했다 여러분? 입증했다. 이 동사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주어인 거죠. 동명사로 봐야겠죠. 말하는 것은 입증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So, 그래서 그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맡기 시작했다. 자, 아빠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부터 여러분 맡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필립이 되겠죠. 필립, 그죠? 자, 그는 썼다. 짧은 이야기를 썼어요. 뭐에 관해서? 다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순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순간이 어떤 거냐면 그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같이 공유하고, 그쵸? 그리고 나눴던 거에 대해서 그는 짧은 이야기를 썼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여러분 필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지금과 같은 여러분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과연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이 흐름상 누구일 것인가 이거를 이제 찾는 유형이니까요. 앞에서부터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동작을 하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서 보시면 더 정확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법 문제 굉장히 쉬웠어요. 자, 특히나 여러분 소방 같은 경우는 경찰 영어나 일행직 영어와는 다르게 지금처럼 이렇게 지문 속 안에서 밑줄을 쳐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문법적인 포인트를 묻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부터 보냐? 밑줄이 쳐져 있는 앞에 시작 부분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첫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Emergency, 응급센터는 어떤 장소입니다. 관계부사 where가 꾸며줄 거예요. 접주동 찾아볼게요. 접속사 where, accurate report 주어.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계속 가로로 묶을게요. 자, 여러분이 report 주어에 대한 동사 어디 있어요? 바로 are received. report가 뭐 되어지면 받아지면. 괜찮죠?
그 다음에 볼게요. 또 여러분 뭐 되어져요? recorded, 기록되고 평가되어집니다. Some reports, 보고서는 자 여러분 동사는 누구예요? will be, 이게 동사니까 무슨 보고서? 받아진 보고서, 분사죠. 둘의 관계 수동이고요.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PP 와주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여러분 내려오셔서 지금 보시면요. being이 밑줄 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형태가 사실 being인데 여러분 being은요.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비동사에 ing 붙인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ing가 꼭 와야 돼서 그냥 붙은 거거든요.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왼부터 어디까지? 컴마까지. 부사절. 그죠? 하지만 data supplied, data, 주어. 선생님 이거 동사 아니에요? 제공됐다? 왜 제공됐다야? 수동태도 아닌데 BPP가 아닌데 목적어 없죠? 그냥 PP로 가세요. 제공되어진 데이터 이건 거죠. 뭐에 의해서 제공되어져요? 응급 forces, emergency forces, 그죠? By the emergency forces, 응급 병력에 의해서 제공되어진 데이터는 being likely to be trustworthy. 뭐 하기 여러분 쉬워요?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왼절이 끝나고요. but 뒤에 이제 주절 나와야 되는데 주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주어가 나왔으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동사가. 지금 보세요.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선생님 이거 분사로 보면 안 돼요? 뭐 맨날 분사야. 그럼 동사가 없잖아. be likely 투부정사. 이제 요게 여러분 문장의 동사예요. 일단은 요거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를 것 같아서. 데이터는 데이터의 단수형.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동사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data being이 아니고요. 여러분 뭐로 고쳐요? data are likely to be 이렇게 와야 돼요. 아무튼 지금 이 자리엔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가 없다라는 거를 캐치하는 게 이 문제의 주된 취지인 거죠. 여러분 너무 기본 아니에요? 주어가 나오면 동사가 나와야지.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오답을 고르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선생님 이거 전 동사로 봤는데 supplied요. 제공됐다요. 이거는 왜 안 돼요, 선생님? 목적어가 없어요. 수동태 쓰려면 BPP 써야지. 그죠?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3번이고 4번 가볼게요. 여러분 4번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이거 진짜 많이 틀리는 거. Observers, 관찰자들이 witnessing, 관찰한다. 뭐를? 사건들을. 선생님 대 뒤에 완전해요.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앞에가 fact, 어떤 사실인지 잘 몰라. 그런 대수 우리 무슨 대시라고 해요? 앞에 나오는 팩트 내용 설명해주는 동격의 대, 명사절 접속사 대시죠? 그래서 대절 뒤에 완전한 절 가져오는 거예요.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넘어서 7번 가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도 여러분 똑같은 마찬가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반드시 문장의 구조 살펴보시고 이 문장에서 이 답의 근거가 어디 되는지 문장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반드시 잘 찾아보세요. 자, 화재 예방은요, 무시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복수니까 복수로 갈 거예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everybody 이렇게 썼으면 every는 무슨 취급하니까 단수 취급하니까 이때는 이제 뭐 his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번은요. 여기 so부터 볼게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잠갔다. 그리고 체인을 걸었다. 문의 체인을 걸었어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접속사죠.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접속사예요. 이게 접속사니까 여러분 뒤에 주어고 이게 동사죠. had started. 일단 게임이 시작하기만 하면이에요. start는 일형식 동사로 쓸 수 있으니까 괜찮죠. 다음 거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관사 보이시죠? cigarette. 여기가 when 접속사에 대한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 뭐 되어진 담배예요? 떨어진 담배. 둘의 관계 어때요? 수동 맞죠? 떨어진 담배. 떨어진 담배가 뭐 하기 시작해요? 작은 불을 만들기 시작해요. 쓰레기통에서 어디 밑에 있는 관중석. strand, 그죠? stand, 관중석 밑에 있는 곳에서 there are no way, 방법이 없어요. 뭐 할 방법? to fight it, 불을
불 싸우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또 and no way to get out. 나갈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사람들이 뭐 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직접 죽는 거예요. die는 자동사. 뭐 쓴다? 수동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were 때고 아예 그냥 died 죽었다 이거죠. 이거 그냥 답을 거저주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앞에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밑줄 쳐져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유형의 문법 문제들 여러분들 유독 문법을 못한다. 소방 영어는요 앞으로 점점 이렇게 구조 관련된 것들 많이 물어볼 거예요. 문장 구조 묶는 연습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연습하실 때는 평소에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보는 거 꼭 반드시 보시고요. 단순히 문법 문제만 많이 푼다 해서 절대 느는 한순간에 잠깐 암기해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고충이 뭐예요? 선생님 해설을 들을 땐 다 아는데 문제 풀 때 안 보여요. 직접 안 해봐서 그래요. 직접 안 해봐서. 자꾸 문장 구조 보시고 자꾸 스스로 틀려보고 끊어보고 해야지 늘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다음 시간에는 시험 더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8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은 adverse, 역, 반대라는 의미죠. deficient, 부족한. 이것도 부정적인 뉘앙스고요. favorable, 우호적인이고요. inadequate, 부적절한, 알맞지 않은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답을 너무 거저주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투부정사. 자, 화상, care, 치료의 목적인, 그죠? aim. 어디를 겨냥한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aims. 뭐를 겨냥해요? 여러분 이걸 줄여준대요.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reduce pain. 그죠? 또 뭐를 여러분? physical protection도 주고요. 물리적인 보호도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도 줘요? 자, 여기서도 답의 근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뭐에 대한 환경이 여러분? healing. 치료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치료가 뭐예요? minimize. 최소화시켜요. 뭐 하는 거를요? 상처가 남는 거의 기회를 최소화시키고 감염이 남는 거를 최소화시켜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다 좋은 말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준다. 요게 좋겠네요. 정답은 3번 가주시고요. 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거고요. 2번에 artificial, 인공적인, 그 다음에 인위적인, 인공적인, 3번에 attentive는 주의를 기울이는 이고요. 4번에 disposable, 일회용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생님 저는 단어 문제 틀렸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정말이지 이 단어들은 여러분 뭐 고교 수준의 단어예요. 고교 수준. 이거는 뭐 공무원 수준이라고 하기도 진짜 너무 창피한 그런 수준의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단어 문제를 틀리셨다 하시면 선생님 기출 단어 보면 되나요? 아니요. 아직요. 이번 회차에서 여러분 이제 단어를 틀리셨다고 하시면 일단 먼저 고교부터 중고교 단어들부터 먼저 탄탄하게 다지시고 그 다음에 고교 단어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 그럼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볼까요? For properties. 자, 일단 여러분 그 재산이에요. 그죠? 재산의 이제 owner, 소유주는 has 뭐를 가지고 있냐면 유일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확실하게 하는 거. 뭐를 확실하게 해요? property, 재산이 equipped with, 뭐뭐를 갖추고 있다,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거죠. 최소한의 한 가지 연기를 감지하는 거. 우리 여러분 여기 건물 위에다가 그죠? 연기 감지하는 거 달아놔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소화기요. For properties. 재산의 경우에 그죠? 자, 여러분 재산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 with several floors. 층이 몇 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은 highly recommended, 추천돼요. 가주어, 진주어. 여러분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러한 각각의, 그죠? 이러한 각각의 각 층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각 층마다. 각 층마다 이용 가능한 게 있어야죠. 뭘 인공적인 게 있고 뭐 주의 깊은 게 있고, 그죠? 그래서 정답은 available, 이용 가능한 소화기들이 각 층마다 있어야 된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확실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일회용이라는 말 한 번만 쓰고 버리자 이런 내용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안 되죠. 10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데요. 세미콜론의 기능은 뭐냐면 앞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거든요. 이거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뒤에서 말해 줍니다. 그는 no consideration,
배려가 있다 없다? 고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기분에 대해서 배려 따위 없어요. 자, with부터 condor까지는요,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이거요. 그래, 너 뭐 그럴 수도 있지. 허심탄회하게 해야 되는데 쟤 왜 저러지?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consideration. 배려가 없어요. 여러분, 배려가 없다는 거는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배려가 있어요?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답은 straightforward. 앞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직설적인 요게 여러분 답이 되는 거죠. 1번에 나오는 여러분 reluctant는요. 뭐뭐 하는 것을 뭐하는? 아까 나왔다. 꺼리는. 이거 봐. 단어들이 거의 여러분 비슷하게 좀 반복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hypothetical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hypo,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가상의라고 하는 단어고요. 3번에 intelligent은 똑똑한 건데 no consideration, 그죠? 고려 배려가 없다는 것만 아셨어도 금방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는 수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추운 날씨에 파일럿들은 can gauge a vessel position. 혈관에, 그죠? 네. 이 vessel, 이게 탈 것을, 여기선 탈 것이라고 보는 거죠. 탈 것의 여러분 position, 위치예요. in relation to landmarks, 랜드마크, 큰 건물, 이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큰 건물,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reef, 암초. 자, 다시, 큰 건물, 암초, 그리고 숨겨진 장애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잘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에서 in thick weather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거죠. 자, 파일럿을 뭐 하는 navigating 하는 파일럿들은 should be able to spot 뭐 한다? 감지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확인해 보건데 랜드마크나 아니면 암초라던가 숨겨진 장애물들을 뭐 하다? 피할 수 있다. clear 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1번에 avoid고요. land 오는 정착하다, eliminate는 이제 제거하다, collide 뭐 하다. 여러분 갑자기 충돌하다 하면 어떻게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steer clear of dangerous reefs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 spot 감지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는 정답은 1번의 avoid가 답인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준도 아니에요. 이거는 고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내가 다음번에 시험을 더 잘 보고자 한다면 일단은 고교 단어들부터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단계의 단어들로 조금 어려운 난이도 있는 것들로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좀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 문맥상 어색한 걸 묻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논리를 묻는 거거든요. 자,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지금 이 내용상의 여러분 단어들 잘 보시고 지금 이 내용상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이어지는 건지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지는 건지 그런 논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넓은 센스, 관점에서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갑작스럽고 극도로 unfortunate, 되게 불행한 사건입니다. 뭐 하느니요? 그쵸,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앞에서 부정적이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be defined, 정의 내려져요. 뭐로? 불운한 것으로 정의 내려지죠. 자, 어디에 여러분 도달하는 reaches large proportions, 넓은 범위에, 넓은 분야예요. 자, 그 단어, 어떤 단어요? 대재앙, catastrophe 또는 calamity,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여러분 자 반의어예요? 아니면은 재난에 대한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죠. 동의어죠. 어떻게 보면 12번 같은 이런 문맥상 어색한 걸 고르는 어휘 문제는요. 그냥 단어 문제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같은 말 뭐 있어요? catastrophe, 그리고 calamity. 여러분 제가 이 단어 소방생활 영어 할 때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던 단어들 맞죠? catastrophic이라던가 calamity, disaster 이런 거 진짜 제가 많이 언급해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antonyms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반의어고요.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재난의 뭐다? 동의어다 라고 하는 단어 들어가야겠죠? 동의어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동의어 알려드릴게요. 적어두세요. synonym이죠.
synonyms. 동의어. 그죠? 네, 꼭 반드시 적어두시고 외워두세요. antonyms, synonyms. 동의어.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어색한 것은 여러분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제 4번은 뭐 property damage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여러분 그 손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요 단어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casualties. 사상자라고 하는 단어죠. 요거 소방생활 영어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생각보다 공채는 그렇게까지 소방에서 꼭 필요한 어떤 직무 어휘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는 정말 소방 직무 어휘죠? 아니요. 고교 수준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고 단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넘어가서 13번 가볼게요. 자, 13번 가시면 여러분 우리 이거는 이제 연결사 문제였거든요. 연결사 문제 핵심은 뭐다? 지문의 앞에 빈칸의 앞과 뒤 문장의 기능을 살펴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어요. 어디에 사용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문맥 속에 사용된 단어를 듣는다면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과거의 경험을 사용하죠. 저 단어 뭐지? 내가 들어본 적이 있나? 경험을 사용하죠. With a word, 단어를 가지고요. 뭐 하기 위해서? 추측하기 위해서요. 뭐에 대해서? What i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문맥 속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용되어진다면 어떤 그러한 문맥 속에서 충분하게 사용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뭐가 된다, 여러분? 새로운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구 버전의 older, 더 오래된 것과 같이 더불어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오래된 것은 뭐예요? 과거의 경험이요. 이거랑 더불어서 새로운 의미가 된다.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장은 가장 그냥 일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 그래서 답에 알려준 힌트는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데니아라고 말했다고 상상해봐 이거거든요. 뭐 들어주는 거예요? 예시 들어주는 거죠. 그죠? 자, 이 꽃들은 태양을 사랑해 또는 waves, lovingly cared, 돌보다. 자, 파도가 누구를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듬어요? beach, 바다를 사랑스럽게 보듬는다. 자, 우리는 readily figure out, 알아차릴 수 있죠. 이 문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에 근거해서요? based on, 유추에 근거해서. 우리 과거의 경험에 유추에 근거해서. 앞에 나온 내용이랑 똑같죠. 그리고 구체적인 문장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예시문이에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 love라고 하는 단어가 뭐를 가지고 있다? 은유적인 의미구나. 위에 문장에서. 그죠? B번 볼까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자, 종종 뭐가 돼요? 알기 어렵대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또 이거구나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 했어요. 요게 키워드예요.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B에서 뭐래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어디서 문학적인 의미가 끝나고 그리고 metaphor, 비유가 시작되는지 그러나 종종 알기 어렵다 했어요. 앞에는 분명히 알 수 있다 했는데 앞과 뒤의 내용이 어때요? 대조죠? 그래서 정답은요. For example이랑 그리고 여러분 이제 however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예를 들어 however 이게 답인 거죠?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연결사 문제였어요. 그죠? 요 내용은요, 사실은 여러분 일행직에도 충분히 나왔었던, 그런 지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소방 영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문제도 풀어보시되, 대신에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이 지문들도 좀 다루셔야 돼요. 이 다양한 지문들이라고 하면요, 문화, 사회, 역사, 과학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이제 뭐 어디 특정한 내용만 딱 하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다양한 내용의 지문들을 많이 접하셔서 상식, 배경 지식 이런 것도 좀 많이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볼게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데이트, 날짜죠. 어떤 날짜예요, 여러분? 포크가
만들어지니요. 최초에 출현을 하게 됐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죠. 유럽 사회에서. What is known, 알려진 것은 데디아라고 하는 점입니다. 14세기 에티켓으로 또는 역할로, 예의 바른 거의 역할로, 자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거죠. 포크는 에티켓과 예의 바른 행동이요. dictated that, 데디아라고 말합니다. 푸드가 뭐해요 여러분? 먹어져야 된다. 그죠? 뭐로 가지고요 여러분? 손으로요. referenced to forks, 포크에 대한 참고 문헌들은 begin to appear,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편지나 저널에서요. 자, 뒤에 가볼게요. 이런 점에서 포크는 사용되어졌다. 뭐 하는 데만 오직이요? 자, 요게 핵심 내용이에요. used only to serve food, not to eat it.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에티켓을 위해서 한 거고요. 근데 뭐로 먹으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음식을 손으로 먹어요. 아직까지 음식을 손으로 먹는다는 건 음식을 먹기 위해서 포크를 썼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에티켓을 차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포크는 오직 음식을 서빙하는 데만 사용되고 먹기 위해서 사용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앞과 뒤의 내용이 어때요, 여러분? 여전히 같은 거죠. 그죠? 여전히. 16세기가 되면서 there are many references, 참고 문헌들이 있어요. 포크 사용에 대해서. 어디에서? 연회나 축제에서. 자, 그래서 그 다이어리를 이제 여러분 보게 되면요. 이 실크 상인인 제쿠스 레자게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되게 놀랐어요. 어디에? 되게 값비싼 은식기에 놀랐다. 사용되는 은식기에 놀랐다. 자,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To cut meat, 고기를 자르기 위해서 이제는 즉 음식을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 거.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음식을 여러분 뭐 하기 위해 사용된 거예요? 서빙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죠. 다시 먹기 위해 사용한 게 아니고요. 사용되어진 거예요. 사용되어진 거.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기를 자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이죠. 지금 이 문장에 여러분 이제 used to를 동사로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marveled at, 어디에 놀랐다 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여기가 이미 동사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되어진 포크 이거예요. 뒤에 나오는 to는요.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번은 앞에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됐다. 음식을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니까 B번에 예를 들어 들어가는 정답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서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거 문제는 대화고요. 대화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디엄이나 관용 표현이 딱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몰입해서 연상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답을 고르실 수 있어요. 자, 답의 근거는 어디냐? 바로 여기 나오죠.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by the way, 그런데 where are you going to stay? 너 어디서 머무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 booked, 뭐 했지? 예약했지. 패시픽 호텔을 예약했지. 그랬더니 그냥 3일만 기간이 갑자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기간과 관련된 거. 방문해 보는 게 어때? 라던가. 즉 이건 장소에 관한 내용이죠. 얼마나 많은 times, 번수, 횟수? 기간. How long? 얼마나? 오래. 너는 거기 머무를 거니? 나 3일만 머무를 건데 이게 답인 거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4번은 선생님 이건 왜 안 돼요? 이건 앞으로 갈 거고 언제 출발할 건지 언제 한국으로 돌아올 건지에 대한 내용이지 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16번에 여러분 주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제 문제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약문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워드 잡아내는 게 중요하죠. 기술, 저는 이거 하고 건강 생각했고요. 2번은 정크푸드, 요거 체크했고요. 3번은 스포츠, 그리고 different cultures. 4번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문화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뭐 너무 극명해가지고요. 읽으면 이제 금방 나옵니다. 넘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미의 이상적인 미죠. 여성에 대한 거는 아마도
어느 예에서 어느 상황에서 be related with 뭐뭐와 관련돼 있어요. 뭐랑 관련돼 있다? 삶의 way, 방식, way of living, 삶의 방식과 관련돼 있다. 기술적으로 determined, 결정되어진 것과 같이 이거죠. 여러분 이미 뭐 주제문 나온 거 아니에요? 미의 기준이에요. 그죠? 미. 문화권, 어떤 문화권에서요? 기술적인 통제, 음식 공급에 기술적인 통제가 일어나는 문화권에서, 그죠? 이런 문화에서 기술 통제는 slight 하고 약하고 그리고 음식이 여러분 종종 뭐해요? 희귀한 걸로 묘사가 돼요.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화권에서 fat woman, 뚱뚱한 여자는 종종 여러분 뭐로 여겨지냐면 아름답다고 여겨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문화권인데 어떤 문화권이냐면요. 음식이요, 여러분. 이게 풍부해요? 아니면 되게 드물어요? 되게 드물잖아요. 음식이 되게 드물어서 음식이 별로 없으면 이게 희귀하니까 뚱뚱한 여자들이 어떤 거예요? 되게 예쁘다고. 많이 먹고 포동포동 살찐 게 예쁘다고 여겨지죠. 가령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먹을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뚱뚱한 여자 좋아하기보다는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적당히 건강하고 그죠? 약간 마른 체형 막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화권인지 볼게요. 어떤 문화권? Where food is abundant. 음식이 어떤 풍부한 문화권에서 그리고 여성들이 일을 많이 안 하는 문화권에서 비만은 is likely to be regarded as unsightly. 그렇게 여러분 이제 환영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뭐 햇볕에 그을려진 피부예요. 이거는 뭐의 지표이기도 해요? 더 낮은 계급의 이 peasant, 소작농의 지표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또 여성들은 이에 반면에 take pains, 고통을 여러분 겪죠. 뭐 하려고? fair,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게 창백한 피부를 가지려고 또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각 사회마다 어떤 문화권에 있는지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미의 기준이 다른 바로 4번 요거 골라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17번에 순서 문제 갈 거예요. 여러분 순서 문제 푸는 게 그냥 단순히 주어진 문장을 순서대로 읽는 걸 의미하진 않거든요. 순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반드시 어떤 글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건데,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반드시 A 앞에 어떤 논리가 와야 되고 B 앞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C 앞에 어떤 내용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중략을 해놓은 상태예요. 중략을 해놓은 상태여서 앞에 나올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추론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자, 뭐가 여러분 제 recommend, 추천되진 않냐면 대리야라고 하는 것이 추천되진 않는다. 가주어진 조어네요. 뭐가요? 여러분 이거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구주장 제한 명령 동사 뒤에 대절 나와서 조동사 should 생략된 구조예요. 자, 뭐 하는 것이 추천되진 않냐면 책임, 그죠? responsibility of fire department. 반드시 소방 당국의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을 추천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소방 당국 말고도 다른 사람이 충분히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B번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이거는 의미하는 거다.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보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C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나 소방당국은 should be helpful. 도움이 돼야 된다. 가능한 했어요. 여러분 지금 순서가 대략적으로 좀 그려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A번 있죠? A번 뒤에 나중에 누가 나오는 게 맞아요? C가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 however 때문인 거죠. 하지만 소방당국은 가능한 한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은 이 앞에 소방당국은 그렇게 필요 있지는 않다. 다른 데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먼저 앞에 나와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순서를 대략적으로 여러분 먼저 누가 나올 건지 A와 B, C부터 먼저 읽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 순서는 그래서 B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주어진 문장이 뭐였냐면 제가 지금 주어진 문장을 따로 집어넣지 않고 저는 그냥 바로 A, B, C부터 먼저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장이 화면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주어진 문장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화재가 여러분 발생을 하게 되면 주어진 문장의 마지막이 이거였거든요. 제가 문장을 좀 적어 드릴게요. 주어진 문장의 여러분 시작은 이거였어요. 이것은 support, 지지해준다. 이런 지지죠. 이런 지탱은 can come,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다양한 형태로. 건물마다 내재된 화재 예방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되어질 때 뭐를 요하냐면 이제 소방 당국으로부터의 어떤 서포트를 요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서포트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영어 지문의 특징 알려줬던 거 기억나요?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양한 형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포괄적이고 일반화되어져 있는 거를 뒤에서 여러분 점점 어떻게 써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언급을 해줘야 되죠. 그죠? 자,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어요? 제공하고 보충하는 게 있어요. Water supply, 물 공급이요. 자, to 어디에게? 스프링쿨러라던가, 그죠? 핸드파이프 시스템이라던가, 또는 통제하는 거죠. 물의 흐름을 뭐로부터? 활성화되는 그 물, 워터 헤드로부터. 또는 이것은 아마도 뭐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전형적인 그 부서의 operation, 그 발생을 행하는 거, conducting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뭐 victims, 피해자라던가, 그죠? 뭐 ventilation, 환풍구라던가, 아니면은 extinguishment, 이 불 끄는 거 있죠? 예, 불 끄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들이 어떤 거 있는지 여기서 쭉 순서대로 나열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소방서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A번에 보시면 it is not recommended, 추천되진 않는다. 뭐라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소방당국의 책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방당국을 안 부를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부서는, 그 소방부서는 should be 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도움이 되어야 된다. 가능한 한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제대로 restored, 잘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제 qualified person, 이제 잘 재능을 갖춘, 그죠? 잘 이제 갖춰진 사람에 의해서 제대로 잘 맞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B에서 A로, 그리고 이제 C로 가는, B, A, C로 가는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이제 18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래 요지죠?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읽기 전에 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선지를 헷갈리기 쉬우니까 선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TV폭력은 뭐 한다? 진짜 세계의 폭력. 2번 smoking, should ban it. 3번 entertainment 산업은 has been developed, 발달되어졌다. TV에 의해서. 3번 사망률이 폐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키워드. 그래야 이거 뭐 흡연 TV 알겠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고 읽죠. 그죠? 자,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제가 볼 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4월 7일에 시행된 이 소방직 영어 시험을 보시면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앞부분에 이제 문장의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장 해석 정확하게 하셨어요? 첫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사실은 다음 내용을 읽어도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말한다. 우린 아닌데 아니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yes라고 말해요. 누가요? 거의 모든 연구는 근데 yes라고 말한다는 거죠.
선생님 이게 무슨 구조예요? 무슨 구조냐면요. 저거예요, 여러분. 요거. 아, 피곤해. 라고 이거라고 she said. 그녀가 말했다. 이런 구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원래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쓰는 게 맞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 하면은 그 어순을 바꿔서 문장을 충분히 써도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자기네들 아니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연구는 긴데 맞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미국의 의학협회, 대부분의 협회 연구 어딘지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소아과 협회, 아카데미 협회, 의소아과 협회, 이 사이콜로지컬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심리협회, 페리애트릭스가 소아학 협회, 그리고 정신건강 이 협회들이 모두 다 have PP, 기금을 다 투자를 해요. 연구에. 자, 어떤 연구냐면 linked violence on the screen with violence in real life. 자, 여러분 어떤 연구예요? 어떤 연구예요? 돈을 투자를 엄청 했어요. 해보니까 linked,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폭력이에요. 어디에서의 폭력? 화면에서의 폭력이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세계에서의 폭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제가 볼 때 요지는 스모킹은 아닌 것 같고요. death rate, 암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요지잖아요. 요지. 그죠? 여러분 지금 발달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 할 거예요? violence. 이거네. 끝. 다 읽었어요, 이제. 답 다 골랐어요. 여러분 뒤에 연구, 조사, 인용, 예시 뭐 하는 거예요? 다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미 주제는 다 나왔단 얘기예요. 이 앞에서. 그러면 여기 여러분 뒷부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허락하는 거. 아이들에게 보라고 허락하는 거죠. TV 보라고. 이거는 like smoking. 마치 흡연과 같다는 거지 진짜 흡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자, 뭐 하는 거? both. 둘 다 뭐를 들어 올려요, 여러분? 재난의 잠재력을 들어 올립니다. 이 사람이, 자, 이거 수거 되게 중요해요. 꼭 외우세요. 말한다. says.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모든 담배가 뭐를 야기하듯이 기회를, 언젠가 너가 get lung cancer, 암을 가지게 될 그 기회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모든 노출, 뭐에 대한 노출? 폭력에 대한 노출은 increases, 증가시킨다. 기회를 증가시킬 거다라는 거죠. 언젠가 아이에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요. 자, 이미 여러분 답은 나왔죠. 아까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거는 제가 이렇게 구조 분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문에 말하고자 하는 논점이 뭐고 이게 어디에 나왔는지 선지하고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지 뭐 무슨 구조 분석이 다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알겠죠? 자, 19번 가볼게요. 주제예요. strengthen positive. 강화시키는 방법. 2번 언어 발달의 과정. 3번 다른 언어 사용. 그리고 언어 사용의 차이죠, 차이. difference, 차이죠. 언어 사용과 감정의 차이. 감정. 4번에 여러분 벤칭 뭐 하는 거? 내뿜는 거. 뭐로써? 도구로써. 자, get rid of, 뭐뭐를 뭐하다? 제거하다. 자,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 제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벤칭? 맞죠? 내뿜는 거? 자, 가보도록 할게요. 언어 테크놀로지, 기술의 감정의 언어적 기술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뭐 하는 거다? 내뿜는 거다. 내뿜는 것은 의미한다. 뭐를 의미해요? 말하는 거. 자, 뭐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 본문에 아까 보기에 나왔었는데 뭐 있었어요? negative emotion. 맞죠? negative emotion. 부정적인 감정, 기분 나쁜 감정을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더 안 읽어도 되겠죠? 자, 뭐하고는 다르게요. 위로 잘 될 거야. 아니면 재미 이거랑은 다르게. 벤칭은 자 컴마컴만 삽입이니까 그냥 넘길게요. 내뿜는 거. 아 기분 나빠. 이렇게 내뿜는 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벤션 발명이다. 사람들은 아마도 사용해왔다. 언어를. 그죠? 뭐 하려고? 어떤 것들을 off their chest. 그들의 가슴에서 빼려고. 수천 년 동안. 하지만 벤칭은 그 이상이다. 단순히 unburdening, 짐을 덜어내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언어 사용이에요. 그죠? 뭐 하는? 기분 나쁜 감정을 get rid of, 제거하는.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벤칭의 개념은. 그죠? 네. 정답은 이제 벤칭에 관한 여러분 내용이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4번이 답이 되겠죠. 뒤에 거요. 뭐 사뮤엘 프로이드 이건 뭐 읽을 필요도 없죠. 인용인데. 그죠? 다음 넘어가서 20번 가볼게요. 이어지 글의 순서. 여러분 아까 했던 내용 기억나요? 빈칸에 이 주어진 A 앞에 B 앞에 C 앞에 나올 내용 추론하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땀은 곧 시원해진다 했어. 그러면 이거 앞에 뭐가 와야 돼? 아 더워. 이게 나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땀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 또 봐봐. 이렇게 증가되어진 혈, blood는 blood flow near skin explains. 여기가 동사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여러 문장의 주어인 거죠. 보세요. 이렇게 증가되어진 혈류예요. 그러면 이거 앞에 뭐가 나와요? 아, 혈류가 피부 가까이에 증가했나 보다 라는 내용이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10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것은 dilates, 넓혀요. 여러분들의 혈관을 넓힙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과정인데 이걸 이제 동격의 컴마라고 하거든요. 뭐로 알려져 있는 vasodilation, 혈관 확장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인데 좀 어려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거는 예시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순서 한번 여러분 찾아볼게요. 뭐부터 가냐면 일단 앞에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첫 문장을 지금 빼고 그냥 바로 ABC로 가져왔는데 일단 첫 문장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더운 여름날 on a hot day. 더운 여름날 덥대요, 여러분. 일단 지금 더운 상황이에요. Your body, 여러분들의 몸은 makes 뭐 한다? 만듭니다. 뭐를? 몇 가지의 adjustment, 적응을 만듭니다. 어디에다가 자, to 뭐뭐 하기 위해서 해주면 되겠네요.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요, 여러분? its temperatures, 기온을. 일단 더워요. 일단 덥고요.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어떤? 적응을 할 거예요, 몸이. 그 더운 날에 이제 하려고.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삼각형 기억나죠? 어떤 적응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떤 거 적응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하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시로 나올 거예요. 이것은 뭐 한다? dilate, 확장시켜요. 여러분들의 혈관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allow, 허락한다. 더 많은 more blood, 더 많은 피가 뭐 하도록? to flow, 흘러가도록. 우리 아까 더 많이 여러분 흘러든 혈액, 피부 위로. 그거 기억나죠? near the skin, 피부 표면으로. 이것은 하게 합니다. 뜨거운 피가 시원해지게. 피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바깥에서 이제 찬바람 쐬고 시원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땀 얘기 나와요? 땀 얘기 아직 안 나와요. 맞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볼까요? 땀 얘기 안 나와. 땡. B. 이 증가된 혈관. 이거다. 그죠? 그래서 C에서 여러분 어디로 가요? C에서 B로 가주면 되겠다. C에서 B로 갑니다. 이 증가된 혈관은 피부 근처에 있는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오고요. 다음 문장 가볼게요.
게다가 뭐 하는 거에다가 혈관확장에다가 왜 이게 여러분 추가가 나와야 돼요? 여기 보세요. 몇 가지 적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몇 가지 적응. 첫 번째가 혈관 확장이었고 그 다음에 혈관 확장에다가 자 포괄적인 걸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거에다가 몸은 secrets, sweats onto the skin. 자, 땀이에요. 땀 얘기 나오네요. 자, 이 땀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한다? cools the skin. 피부를 시원하게 만든다. 요거죠. 정답은 BA로 가는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다음 이제 시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보건대 문제들을 살펴보셨지만 엄청 소방직무와 관련된 단어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범주의 내용이나 그런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지도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고교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에 충실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건 뭐 수능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와 그런 지문의 유형이었다는 얘기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꼭 공무원 영어에만 맞춰서 공부하실 게 아니라 기본적인 수능에 조금 더 가까운 시험이라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저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해야 하는 학생이 아니라 영어를 잘해야 하는 학생이 아니고요. 시험을 잘 봐야 하는 수험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형에 맞게 푸는 방법이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고요. 유형에 맞게 풀이야 하는 방법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지 시간 대비 효율적으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고 정확하게 답을 고르고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냥 구구절절 읽어서 그냥 구구절절 언제 실력이 오를지도 모르면서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저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못지않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반드시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라는 걸 잃지 마시고 언제든지 내가 방법을 잘 모르겠다. 내가 갈피를 잘 못 잡겠다. 그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제가 장서영이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소방 영어는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영어 시험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극복 가능한 시험이니까 저희 보건 해설 강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내가 어휘 부족인지 구조 분석 부족인지 문제 풀이 아니면 유형의 문제인지 잘 살펴보셔서 다음 시험에도 더 이제 보완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상 여기까지 여러분 해설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기회 되면 우리 또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 네.